이명박 정권은 시작부터 시민사회의 저항에 직면합니다. 2008년 2월 25일 시작된 정권이 불과 2달여 만에 전국적인 반정부 집회를 마주하게 된 거죠. 광우병 집회로도 불리는 2008년 5월 촛불 집회입니다. 광우병 우려가 있는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집회였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체결되어 이명박 정권까지 계속 진행 중이던 한미 FTA 전반을 반대하는 집회이기도 했죠. 이 한미 FTA는 박근혜 정권까지 그대로 이어져 이명박근혜 시절 내내 반정부 집회의 주요한 쟁점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1년 11월 국민참여당 대표 유시민은 전국 농민총연맹을 방문해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한미 FTA 하자는 말은 안 했을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FTA에 대해 사과합니다. 유시민 당시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참여정부에서 FTA는 실용주의에 따른 주요 대외 정책이었습니다. 유시민이 사과를 했던 그 당시 범진보 진영의 전반적인 FTA에 관한 입장은 원천적인 반대였고 국민참여당은 민노당, 진보신당과 당대당 통합을 추진 중이었으니 유시민의 FTA 사과는 그것에 발맞춘 행보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발언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보다 한 달 앞선 2011년 10월, 2012년 대선을 1년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정치권과 다소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이미 대중적 인지도와 지지세는 현역 정치인들을 능가했던 문재인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께서는 한미 FTA에 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미국과 FTA는 안 된다. FTA 자체를 반대한다 같은 근본주의적 반대는 동의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통상국가이므로 개방이 불가피해서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FTA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는 상호적이지 않은 공평하지 않은 면이 있다. 참여정부의 FTA에 관해서는 참여정부의 일원으로서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다만 국익 우선 원칙으로 임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목전에 두고 당시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 등 이른바 민주진보진영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 중이었던 문재인 이사장님의 FTA에 관한 입장은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한 소신을 밝힌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범진보 진영의 FTA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유시민은 틀렸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맞았으며 문재인 대통령님이 옳았다는 건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모든 것을 입증합니다.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었던 유시민은 정치적으로 실패했으며 소신을 지키셨던 문재인 대통령님은 한국을 초월하여 세계사적인 정치인이 되셨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게 유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듯 보이는 유권자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가장 정확하게 모든 것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법입니다. 대중을 향해 늘 겸손하며 일관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을 얻기 위해 민주당이 지불한 대가는 아무리 따져봐도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이길 수 없는 후보를 얻기 위해 이기는 길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이기고 싶은, 이겨야만 하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이프TV 블랙하우 BC입니다. 오늘은 1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호구맨님과 함께합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호구맨님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아주 버라이어티 주말 들어가지고 네. 예, 아주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 미리 받은 것 같은 분도 있고 어떤 엄청나게 큰 블랙홀이 하나 찾아왔어요. 네. 블랙홀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였나? 원래 그냥 있는 거죠. 블랙홀은. 블랙홀은 뭐 생성되는 거 아닙니까? 네, 생성되는 건데 이 생성돼 있던 거를 조선일보가 발견을 했어요. 이건 뭐 과학적 발견? 마치 그런 건데 마냥. 아무튼 그 지금 저기 뭐 인트로를
청취자분들께서 들어보셨겠지만 사실은 요 인트로 내용이 이제 원래 이번 주에 하려던 그 전반적인 내용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대본을 한 수요일까지는 요 내용으로 준비를 하다가 이거 아니다 목요일에 갑자기 그게 터지는 바람에 싹 다 갈아엎고 지금 그 대본 다시 짜서 지금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네. 근데 또 이제 이 블랙홀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네. 오프닝을 쓰기도 그렇죠. 이건 좀 이거 어떻게 오프닝을 씁니까? 아니 뭐 또 이렇게 머리 쥐어짜면 어떻게 말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예. 조선일보한테 부탁을 좀 해야겠네요. 앞으로 좀 주초에 터뜨릴 게 있으면 주초에 근데 터뜨려. 그렇긴 하다. 사실 동호 이야기로 오프닝을 쓰려면 제가 지금까지 인트로 쓸 때 어떤 뭐 쭉 들어오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느끼시겠지만은 대체로 민주당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 그런 네. 것들을 많이 끄집어내 가지고 인용을 해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케이스는 민주당 역사에서 끄집어내서 인용할 뭔가가 없어. 아, 그러니까 이거 미치겠다 진짜. 아유. 뭐 이제 그나마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하면 새천년 NHK 정도? 그게 그나마 좀 알려진 거고. 그것도 급이 이 급은 안 되죠. 진짜. 그런가? 이건 너무 아니 뭐 겨우 그 정도가 이제 좀 비슷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네, 뭐 그렇다고 합시다. 네, 아무튼 이거 때문에 좀 이것저것 많이 검색하고 했는데 하면서 참 진짜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조금 이렇게 찾아보면서. 네, 뭐 아무튼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녹음 일정이 그 다음 주는 주말이 이제 크리스마스라 가지고 녹음이 없고 그냥 한 주 쉬자는 저 커플의 저 악랄한 발악이 있어서 아, 이게 뭐 또 악랄합니까? 난 녹음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가 주말이 31일이라서 아마 그러니까 31일이기 때문에 그 올해 업로드 시점으로 보면 올해 하는 마지막 방송이 오늘 방송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연말 마지막 방송인데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그 방송한 모든 에피소드 통틀어서 가장 더러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가장 더럽죠. 네. 그리고 불법의 냄새도 가장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 내용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뭐 어차피 다 들으시는 분들은 뭐 저희 방송도 학생들이 듣고 그러진 않을 것 같으니까 뭐 네, 거의 99.9%가 40대 이상입니다. 네, 뭐 집에서 혹시나 이제 자녀분들이 같이 듣게 되시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번 주는 좀 그 주변을 잘 살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자녀분들과 함께 하실 네. 때는 정치 신세계 들으세요. 그러니까 정신이나 어제 그 백브리핑에서도 예, 백브리핑. 다들 예. 여기 이거에 관해서 많이 다뤘으니까 네. 뭐 그 내용 들으셔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사실 제가 이렇게 다시 준비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저쪽 그 이재명 지지층에서 이 방어를 하겠다고 허위 사실들 계속 들이대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디테일하게 파야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댓글 보면은 이 사람들 뭐 하고 사시는 분들인가 싶더라고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좀 반박을 위한 정보 제공 차원이긴 한데 그 정보라는 게 너무 더러워서. 네, 정보가 더럽죠. 이 불법을 다루는 정보가 깨끗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 케이스는 좀 성적으로 더러우니까. 성적으로 예, 더러워요. 예. 이렇게 입에 담기가 더 그렇다는 거죠. 맞아요. 아무래도.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네. 늘 후원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찍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 깔끔합니다. 네, 발단은 DH. 예, 예. 발단은 이제 12월 16일 조선일보 단독으로 기사가 떴어요. 예, 불과 이틀 전이에요. 예, 요 기사가 이제 처음 뜬 시간이 오전 5시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완전 모든 걸 타이밍 다 재고 들어온 거죠. 이거 오전 5시면은 공사장에 일 나가시는 분들 작부분들 제일 일찍 나가시는 분들이 보통 첫 차 타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5시 한 반쯤에 움직이시거든요. 그 양반들부터 완전 아주 그냥 전 국민이 싹 다 보라는 그런 제주로 기사를 그냥 던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아무튼 그래서 단독. 예. 또 단독 달고. 예. 이재명 장남 상습 불법 도박 500만 원 땄다 글 남기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글이 딱 떴습니다. 이거 기사 처음 보셨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야, 이거
예, 이거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네. 이런 거랑 이게 그 이제 김혜경 씨까지는 뭐 여러 내용들이 알려졌었지만 네. 이 문파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이제 이재명 씨의 아들에 대해서는 그냥 예전에 잠깐 그 뭐 학교 관련된 이야기 네, 그런 이제 소문들이 소문들이 예. 있었는데 이 기사로 나온 거는 정말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도박이야. 불법 도박.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기사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한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 이제 여기가 포커 고수라는 사이트입니다. 네, 포커고수닷컴. 네. 여기서 이제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이기고 싶다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쓴 200여 개의 글이 올라왔다. 이제 요 이기고 싶다는 닉네임이 이제 이재명 씨의 그 장남 네네. 이동호 씨로 이제 추정이 된다는 거죠. 이거 이제 어떻게 그 이동호 씨랑 동인으로 추정을 하느냐라는 이제 근거를 또 기사에 남겼는데, 그 해당 사이트에서 스스로 밝힌 이메일 주소 앞부분 13자리는 이 씨가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동일했고, 뭐 동일했다. 요걸 근거로 삼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이 온라인 포커문의 구매 판매글을 100건 넘게 올리고 뭐 서울과 강남 등의 도박장에 드나들었다는 후기도 여러 번 남겼다. 예, 그러니까 이거 전문가지. 꾼이라- 하우스 들어가면은 이건 장난이 아니죠. 이거. 이제 이 포커몬이 구매, 판매 이거를 이제 개인 유저간으로 하는데, 이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그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바로 환전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그 도박 사이트를 국내에서는 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이게 이제 모든 게임이 다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포카나 고도리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온라인 게임도 그게 이제 사행성이라고 판단되어지면 다 막혀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 바다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게임에서 어떻게 그 유저들 간에 돈이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관해서 그렇게까지 규제가 심하지는 않는데, 국내는 일찌감치 거기에 관해서는 좀 강하게 제재를 때린 편이에요. 네네. 그 온라인 게임 저희 청취자들 분들 중에도 뭐 지금은 게임 하시는 분들 있겠나 싶지만은, 그래도 뭐 2000년대 초반, 뭐 2010년 그럴 때까지만 해도 온라인 게임 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때도 그 뭐 유저 간의 거래가 그러니까 유저 간의 현금 거래를 직접 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은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현금 중개 역할을 해주는 아이템베이 같은 사이트가 생겼죠. 아이템베이 예. 맞다. 여기는 기존 법으로는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니지 같은 게임도 왜 아이템 거래하고 그러면 예. 그것도 아이템베이 같은 곳을 통해서만 가능했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이제 그 유통되는 화폐를 가지고 게임 안에서 유저 간에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게임 안에 있는 1억, 그러니까 리니지 같은 건 아데나거든요. 예, 아데나. 예, 1억 아데나 들고 와서 뭐 집행금을 사겠다. 그렇게 해서 유저 간 거래가 가능했죠, 초창기에는. 그런데 이제 실제로 1억 아데나라는 게 게임 안에서 구하기 힘든 돈이고, 그러다 보니까 1억 아데나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집행금 같은 그런 비싼 아이템을 구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아이템베이를 이용했던 거죠. 근데 아이템베이는 단순하게 중개 사이트이기 때문에 또 그 게임 그 사행성 게임 그 규제법에는 안 걸려드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이제 편법으로 피해갔던 거죠, 계속.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그 디아블로 3 같은 경우에, 네네. 디아블로 3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는 현금 경매장을 블리자드에서 만들었어요. 게임 아이템 올려놓고 몇 달러에 살 수 있게. 디아블로 3부터였나요? 3만 그랬어요. 3만. 3만. 네, 3만 그걸 했다가 금세 닫았어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막히니까 그게 네네. 안 되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도박 사이트가 다 불법이니까 해외에 있는 도박 사이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돈을 그 사이트에 집어넣고 빼면은 외환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금융 기록이 남는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뭐 돈을 많이 땄더라도 출금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유저들 간에 현거래를 하는 거죠. 국내에 있는 유저들 간에. 아니면은 설령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뺀다 그래도 이게 충전할 때하고 뺄 때하고 달라요. 도박 사이트들이. 뺄 때는 지들이 또 수수료를 떼거든요. 네네. 그 일반 하우스에서 그 포치 떼가듯이 그렇죠. 네네. 떼기 때문에 그거 수수료 덜 떼려는 차원에서라도 유저 간의 현거래하는 게 유리할 수 있죠. 아마 뭐 강원랜드 같은 그런 합법적인 카지노에서도 이제 카지노 칩 이제
다시 현금으로 바꿀 때 아니요. 제가 강원랜드 한번 가봤는데 네네. 그 거기 똑같습니까? 환전할 때 따로 수수료 떼진 않은 입장료를 받는데 거기는 그렇구나. 예, 입장료 5,000원인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저기 왜 더 센 거 하려면 또 추가로 입장료 내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저는 강원랜드 같으면 물론 이거 슬롯머신만 해봤습니다. 슬롯머신 빠친코 예, 이건 해서 거죠? 한 10만 원 따가지고 한번 돈을 바꿔본 적이 있어서 오,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정리하면은 이 게임상에 이제 포커 게임 머니, 네, 포커 게임 머니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데 불법이다. 네. 예. 이것도 이제 외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왜냐면은 포커 사이트가 더 해외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외환이니까 100%. 네, 외환이니까. 네. 그러니까 외환관리법은 기본으로 위반이 되고 외환관리법을 무조건 걸리는 거죠. 예, 잠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정부에서 허가받은 곳만 외화를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반인들끼리 돈이 왔다 갔다 해서 중고거래도 아마 가능하긴 할 거예요. 외국이랑. 네네. 근데 이제 그게 규모가 얼마 이상 되면은 뭐 관세 물리고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애초에 이제 도박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렇죠. 도박하겠다가 해외로 돈 나가는 것 자체는 다 불법이 되는 거죠. 네네. 이거 저기 마카오 같은 데는 또 보면 그 이제 관광 목적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얼마간 우리가 원래 들고 나갈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있잖아요. 외국 나갈 때. 그렇죠, 그렇죠. 그 한도만큼 마카오에 뿌릴 수가 있지만 마카오에 쓸 수가 있지만은 그 이상의 돈은 못 쓰는데 실제로는 마카오 가서 막 매달 몇십억씩 뿌리고 온단 말이죠. 돈 많은 사람들은.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런 이제 환전 중개 상술도 있고. 아 맞다, 그랬던 것 네. 같다. 예.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마카오 현지에서 이제 뭐 민박집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도박하러 온 사람들 숙소도 같이 운영하면서 가이드도 해주고, 예, 이렇게. 가이드도 해주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아예 그냥 판을 해주더라고요. 네. 하우스를.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예. 아무튼 쓸데없는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네, 다시 예, 이제 예. 이동우한테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이기고 싶다 이 사람 이동우라고 추정되는 맞죠? 뭐 사실 이동우지. 이동우가 본인이 인정했으니까. 2019년 1월부터 이제 이 포커고수닷컴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2019년 7월에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나 봐요. 네,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하죠. 뭐 이재명도 이제 그 이재명 말 중에 비슷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소규모 5명짜리 회사에 인턴으로 자기가 취직했다고. 그래서 했었죠. 저희가 문파 많은 분들이 처음에 화천대유 아니냐, 화천대유 몇 호냐, 몇 호. 그렇죠. 거기가 규모가 비슷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그랬었죠. 네. 금융사 인턴이었네. 금융사. 음. 잘 나가네. 나름. 5명짜리 금융사가 진짜 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5명짜리 금융사 그럼 사금융일 텐데. 사금융 냄새가 그러니까 그쪽이 무슨 일수 돌리는 데 있었는지 알게 뭐야 이 정도면은 진짜. 아무튼 네. 이제 이동호 씨가 이 사이트에 올린 글이랑 당시에 이제 행적을 따라가 보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한 그 인스타 아이디랑 겹치는 것 외에도 그렇죠. 이기고 싶다가 이제 이동호 씨라고 그 특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들이 충분했다라고 지금 네. 이제 조선일보가 설명을 한 거죠. 네, 고대 경영 나왔고 네. 그다음에 고대에서 사이버 고연전 대표로 스타크래프트 게임 출전했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수 겹친다. 네. 그래서 이기고 싶다가 이동우가 맞다. 네.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이 게시글로 포커 사이트 게임 머니를 이제 거래하자는 글을 많이 올렸는데 이서 거래된 금액을 다 따져 보면은 한 1,400만 원 정도 된다고 네, 네. 네, 하죠. 네. 그래서 뭐 거래 마치면은 이제 거래 마친 게시글은 이제 제목 끝에다가 완 이렇게 네. 완료됐다는 의미로 써놓고 뭐 중고나라도 보면 이제 거래글로 올리면 네. 그렇게 표시를 하니까 완료된 거래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뭐 이제 불법의 냄새가 나는데 당당하게 하우스 드나들었다는 네. 그런 게시글도 올렸어요. 네, 근데 또 하우스가 뭐 다양해. 막 타짜 같아. 뭐 서울 신촌도 있고 네. 뭐 압구정, 건대, 왕십리, 신림, 분당까지 막 이렇게 여러 하우스들을 네. 옮겨 다녔다. 네, 네.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타짜 되고 싶은가 봐. 이게 같은 곳을 자주 가면은 긴장감이 떨어지고 느슨해지니까 루즈해지니까 내 마음 이 관종 같아. 내 엣지가 사라진다. 그래서 뭐 좀 잘 된 날은 한 열흘 동안 536만 원 땄다고 자랑도 이렇게 하고. 네. 네.
536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지금 이재명 그 지지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대로 아니면 네. 열린 공감이 주장하는 대로 홀덤 플레이어로 이제 활동하려고 커리어 쌓으려고 이랬다는 이제 그런 실드 주장을 하잖아요.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뭐 그렇게 봐서 이제 조선일보가 악의적으로 이 압구정 건대 왕십리 신림 분당 이런 데가 이제 다 홀덤바인데 하우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까지만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요 다음 대목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도박 그러니까 노름 중독자지 홀덤 플레이어를 하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다음 내용이 뭐냐면은 이기고 싶다는 포커 외에도 금액 제한이 없는 불법 파워볼 홀짝 게임에서 500만 원을 잃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면서 스스로를 도박 중독자 도박꾼이라고 자칭하기도 했다. 뭐 그러면서 이제 2019년 5월에는 회사에서 이제 뭐 짬날 때 좀 게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상사랑 대화하다가 모니터 화면에 그 도박 팝업창이 갑자기 떠가지고 서로 당황했다 뭐 그런 내용도 남겼다고 합니다. 아, 서로 당황했대. 같이 봤다는 거잖아 상사도. 아 그러니까 그 상사랑 대화하는데 자기 컴퓨터에 그 도박 화면이 뜨니까 그러니까. 어이 씨발 이게 뭐야 그랬다는 거겠지. 여기서 이제 불법 파워볼 홀짝 게임 이게 저도 뭔가 싶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이제 일단 파워볼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동행복권 아십니까? 동행복권. 아니, 처음 들어봅니다. 동행복권이 로또도 발행하고 그 연금복권도 발행하고 기타 등등 저기 뭐야 이게 즉석복권 같은 거 발행하는 복권 발행처예요 우리나라. 아 복권 발행처. 네. 그래서 이 동행복권 사이트도 있어요 들어가 보면. 네. 요즘 로또 같은 경우도 이제 저기 뭐야 모바일로 살 수 있고 PC로도 살 수 있거든요. 아. 금액 얼마간 예치시켜 놓고. 예치시켜 놓고. 네. 그래 뭐 그런 식으로 사이트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로또 용지를 사 보시면 그 위에 저기 뭐 QR 코드 뜨잖아요. 네. QR 코드 저기 폰코로 찍으면은 바로 그 동행복권 사이트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번호 일일이 맞춰볼 필요 없이 QR 코드 딱 찍어가지고 동행복권 사이트로 넘어가서 그 중에 당첨됐나 안 됐나 바로 확인이 바로 되거든요. 확인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아무튼 이 동행복권 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그 온라인 복권 서비스 이름이 파워볼 게임이에요. 네네. 이 파워볼 게임이라는 게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은 로또랑 거의 같아요. 숫자 6개 맞추는 게임인데 5개 숫자는 뭐야 일반 볼이고 그다음에 한 개 숫자가 파워볼이라고 해요. 파워볼이라고. 로또에서 그 행운 번호라 그러던가? 그 마지막 번호 하나. 뭐 비슷할 수 있죠. 예. 아무튼 한 개의 숫자를 파워볼이라고 그러고 6개 숫자를 맞추는 게임이 있고 그러니까 네. 숫자 6개 뜨는데 이 숫자 6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거예요. 6개 숫자를 다 맞추는 게임도 있고 그건 이제 로또 같은 거고. 파워볼 숫자 하나 맞추는 게임도 있고 뭐 5개 숫자 맞추는 게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숫자의 합이 홀짝이냐 뭐 홀수냐 짝수냐 이게 이제 홀짝 게임인 거고. 네네. 그다음에 파워볼 전체 숫자를 다 합해가지고 이 숫자의 합이 일정 범위 내에서 상중 하중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걸 맞추는 게임이 크냐 있고. 뭐 중간이냐 작냐. 네. 근데 이제 요게 이 번호가 갱신이 되는 게 5분마다 갱신이 돼요. 그러니까 5분마다 한 게임씩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판이 막. 근데 이제 어마어마하네. 이 동행복권 사이트에서는 한 판이거나 아니면 하루에 10만 원 제한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한 판에 최대한 베팅 걸 수 있는 금액도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10만 원 다 충전해가지고 1,000원씩 쪼개가지고 뭐 1,000판을 하든지 아니면은 10만 원 충전해가지고 뭐 10만 원 한 번에 태워놓고 한 판을 하든지. 어쨌든 그러니까 하루 10만 원. 네, 하루 10만 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 번에 최대한 걸 수 있는 베팅 금액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예. 이제 이게 불법 파워볼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저기 뭐야 한국인들 상대로 도박 서비스를 운영하는 해외의 서버를 든 그런 도박 사이트들 보면은 이 파워볼 가지고도 그 게임을 굴려요. 거기서도 말하자면은 요 파워볼 숫자가 5분마다 계속 바뀌니까 자기들이 그 숫자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 사이트 내에서 파워볼 게임을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숫자만 그대로 가져오니까 네. 숫자는 우리가 조작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네. 정부 기관에서 숫자를 네. 굴리니까 다만 이제 우리는 베팅 제한만 풀어가지고 그렇죠. 불법으로 풀어서 마음껏 해라. 네. 이게 이제 불법 파워볼 게임이라고 예. 그럽니다. 그 이딴 걸 내가 왜 알아야 돼 대체? 재밌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 같은 거는 솔직히 깔려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좀 지식이라도 쌓이고 어디 가가지고 아는 척이라도 하겠는데 이딴 걸 내가 알아가지고 어디다 쓰냐고. 방송에 쓰고 있죠. 예. 이거 어디 가서 뭐 이야기해봤자 또 뭐 너 노름하냐 이런 소리나 듣지. 어쨌든 예 이런 불법 파워볼 게임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이걸 이 파볼 게임이라는 건 사실 아무것도 그냥 말 그대로 그 맞냐 틀리냐 그거밖에 없어. 결과밖에 없어요. 네네네. 과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포커 게임이나 홀덤은 과정이 있으니까 어떤 플레이라고 말할 만한 요소가 있지만은 머리 쓰고. 예. 이 홀짝 게임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100% 운으로 맡기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도박 중독자라고밖에 이거에 빠졌다 그러면 도박 중독자인 거지. 근데 이제 그것도 제한이 있는 그 합법적인 형태가 아니라 불법으로 그렇죠. 했었다는 거죠. 네네. 요 아무튼 근데 그 동행복권 10만 원 리미트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은 뒤에 또 이제 1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10만 원 기억해 두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기사가 뜨고 났더니만은 이제 가짜 뉴스 타령으로 이제 처음에는 막으려고 그랬어요. 요 기사를. 예, 이게 열린 공감이 그 16일 이전에 전날 네. 15일에 이제 페이스북에 갑자기 글을 올렸죠. 네네. 언론사가 뭐 그 이재명의 자녀에 관한 이재명이라고 명시하고 대선 후보 자녀라고 그랬는데 그 지금 대선 후보 중에 자녀 그러니까 유력 대선 후보 2명 따지면 자녀 있는 건 이재명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네. 이재명이라는 얘기가 그리고 뭐 거겠죠. 열린 공감이 윤석열 실드 치겠습니까? 심장전- 미리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약을 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 폭로가 있을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네. 뭐 주제는 뭐 성추문, 음주운전, 도박 등등이다. 네네. 예, 그래서 가짜 뉴스가 나올 거다 음. 이렇게 했는데 16일 날 조선일보가 딱 때렸어요. 그러니까 봐라 우리 말이 맞지 않았냐 그러고 이제 초반에는 막 그렇게 나갔죠. 이걸 네. 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그렇죠. 이거 그 이재명 캠프에서 빠르게 그냥 시인을 하고 4시간 만에 거의 이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나오기는. 그래서 입장문이 4시간 만에 나오니까 열린 거긴 가짜뉴스라고 그 4시간 사이에 가짜뉴스라고 엄청 설레발 풀다가 순식간에 찌그러진 그 거죠. 말이 되게 웃겼어. 사실이라고 한다. 막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가짜 뉴스 나올 거라는 거 글도 막 좀 수정하고 막 네. 그랬죠. 먼저 뭐 도박을 뺐다가 네, 도박을 뺐다가 막 뭐 이제 열린 공감은 그 뒤로도 계속 웃겨주고 있고요. 네. 그건 또 뒤에서 다루고 네. 이제 민주당 관리사 예, 이제 김용민 씨 네. 국회의원 말고 네. 네, 김용민 씨가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조선일보 또 까분다 네. 이렇게 글을 썼죠. 썼다가 여기도 또 이제 이재명이 시인하니까 입장문 내니까 그 까분다는 글은 내리고 이제 바꿔서 다시 올렸죠. 예, 뭐 정신이 혼란스러움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동호 씨가 뭐 저기 2019년 2020년 따져 보면은 이재명이 뭐 막 한창 뭐 재판받고 예, 주변에 감시로 이제 빡셀 상황이라서 이동호 씨가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로 잠시 유혹에 빠진 거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설령 그래서 칩시다. 그 이재명이 재판받느라 분위기 안 좋고 그 와중에 막 기자들 맨날 들이대고 가지고 감시했는데 빡셌다고 칩시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노름을 합니까? 할 거 많죠. 아니 더 몸조심을 하지. 보통 그러면 더 위축돼 가지고. 아니면 그냥 뭐 온라인 게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게임을 하던가.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대회에도 나갔다는데 스타를 하든지 네, 스타를 하든가. 뭐 롤을 하든지. 예,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게임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참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실드랍시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그 실드 섞인 뭐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는 듯한 예, 그런 글을 남겼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 댓글이 야 진짜 요새 이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밭을 간다. 이게 무슨 밭을 간다는 거예요? 표밭을 간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뜻일 건데 네. 이거를 뭐 뉴스공장인가 다스베이더에서 이제 김호준이 밭을 갈아라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령을 내렸더니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방송에 나온 직후로 훨씬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뉴스 같은 경우는 따봉이 막 6천 개씩 막 찍히고 4천, 6천 이렇게 잘 찍히고, 네. 네네.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늘 보던 어떤 기계적인 댓글, 네. 뭐 그래서 이재명 찍겠습니다. 이 기사 보고 이재명 찍겠습니다라던가, 뭐 그냥
기레기 타령이라던가 네. 뭐 이제 매우 기계적인 건데 이제 그 댓글이 올라오는 숫자가 좀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좋아요 찍히는 숫자가 늘어나고 예.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면은 뭐 그런 식의 댓글이 한 세네 개 해고 세네 개 정도 되고 거기에 이제 좋아요가 집중돼서 네. 뭐 각각 뭐 이제 수천 개 이렇게 네. 찍히는 건데 그 늘었어요. 한 2배로? 저기 뭐야 허위 사실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저기 뭐야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이 돈 다 떨어지니까 이제 김어준이 직접 지령을 내린 건가? 김어준 씨 그거 아셔야 돼. 당신이 작전 세력 이야기했어요. 근데 방송에서 지금 대놓고 뭐 댓글 달으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지금 작전 세력 그 수개짓 하는 거예요. 글쎄 뭐 본인은 얼굴 까고 하니까 괜찮다 이건가 싶기도 하고요. 뭐 얼굴 까면은 작세가 아니거든. 그냥 대놓고 하면 작전이 아니게 되는 거야? 이제 선동꾼? 뭐 똑같은 자기도 하고 있으면서 뭔 그렇게 작세 타령을 했대. 하여튼 그래서 뭐 엄청나게 도배가 지금 되고 있고요. 네. 맥락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러니까 이 기사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맥락 없이 그냥 막 조선했네. 네. 뭐 가짜 뉴스네. 뭐 가짜 뉴스로 지랄하네. 그런 댓글만 두루룩 달렸었어요 기사에. 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젊은 애가 뭐 실수를 그럴 수도 있지. 뭐 김건희네는 불법이 명확하지 않냐. 막 이거나 팔아.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트윗에도 올렸는데 요 타임에 이제 트위터에도 올렸는데 사실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무조건 조선이라고 할 일도 아니고 사실은 조선이 소설을 많이 쓰긴 해도 얘들도 뭔가를 터뜨릴 때 맹탕 아무것도 근거 없이 터뜨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맨날 지어내는 거를 읽어냈다 그러면은 그 저기 문재인 대통령님 후보 때 처음 30대치 같은 걸 왜 했겠냐고. 그렇죠. 할 게 없으니까 한 거죠. 그렇죠. 진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지어내면 되잖아.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 주장이 사실이라고 치면 그냥 소설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기사는 그런 기사들과 너무 달라 보였던 게 야 진짜 이 악물고 디테일을 그러니까, 다 때려 넣더라고. 그러니까 근거를 되게 착실하게 쌓잖아요. 착실하게. 빌드업을 착실하게 해가지고 기사를 쓴 기사인데 이거 여기 대고 뭐 가짜 뉴스라고 아무리 지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댓글 다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거지. 지지자들에 대한 혐오감이 증폭되는 그런 효과만 나는 거지. 그 문파들이 대빵하고 그랬을 때 보면은 대체로 뭐 무조건 가짜 뉴스라고 얘기는 안 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게 있는데 니들 지금 뭐 기사 그 외신 왜곡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맨날 근거를 대면서 방어를 했지. 그렇죠. 무조건 뭐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한 적은 없다고요. 맞아요. 그 찾기 위해서 얼마나 그러니까요. 예. 뭐 애썼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전에 그 뭐 저기 연합뉴스 가스라인 뭐 이런 거 생각나고. 가스라인 대표적이잖아요. 그런 것들 다 외신 찾아가지고 천연가스 그러니까 그 기름 살려고 줄 서는 사람들 번역 지들이 병신같이 해놓고는 네. 그런 식으로 가짜뉴스 폭로도 하고 그래.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해도 지금 여론전에서 먹힐까 말까인데 무조건 억지 쓰는 이런 꼬라지만 보여가지고 대체 뭐가 도움이 된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4시간 만에 이재명 캠프에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네, 시인을 하면서 입장문이 나왔죠. 네. 입장문 뭐 평범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사과하는 것 같지만 정말 역시 이재명은 이재명이다. 네.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축소시키는 그 예전 그 자기가 이제 변호했었던 조카 그 살인 사건 얘기할 때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 마냥 살인 사건을 그냥 뭐 온라인 카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서 글 쓴 사람이 아들이 맞고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왜 그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년 6개월간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것 같다.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치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는 받기는 받아야죠. 도박 중독이니까. 뭐 그렇죠. 빨리 집어넣어. 하지만은 이 케이스 같으면 빵에 갈 소리도 충분하고 뭐 사실 치료받아서 그렇죠. 끝낼 일도 아니기도 하거니와 불법 도박을 했고 네. 외환거래법 위반했고 그다음에 뭐 하우스를 5% 드나들었을 수도 있고. 네. 네. 그런데 이게 더 커졌죠. 그렇죠. 왜냐면 조선일보도 처음 기사를 쓸 때 그냥
맛만 보라고 슬쩍 던진 거지 다 까지는 않았거든요. 네. 글이 200여 개였다 그랬죠. 네. 그 200여 개를 이제 슬슬 이제 까주기 예. 시작하는데 저수조사해가지고 까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주옥 같다고 해야 되나 진짜 이거는 그 찐내 냄새가 나는. 네. 저는 사실 이제 그 솔직히 뭐 저는 도박 같은 경우는 사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도박이나 마약 같은 거는 개인의 선택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저한테는. 근데 국가적으로 이제 이거를 규제하는 이유가 그게 이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걸 틀어막지 않으면 사회 전체로 퍼져가지고 사회 전반이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틀어막는 것이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대여섯 명이 사는 어떤 저기 막 무슨 섬이 하나 있다 칩시다. 그 안에서 그냥 뭐 자기들끼리 대마초 피고 막 자기들끼리 노름해가지고 뭐 먹을 걸 갖고 노름을 하든지 그런다고 해서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개인의 선택이 저는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보기는 하는데 사회를 이루는 과정에서는 그걸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누가 도박했다 그러면 저는 그거 가지고 막 크게 막 엄청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추가 폭로되는 문제들 이것들이 보면 볼수록 저는 아이고야 싶더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추가 폭로된 기사를 보면, 네, 그러니까 그 16일 6시에 오후 6시에 올라온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이동호가 네, 이 포커 고수 사이트에 남긴 글 중에 네. 이 불법 성매매를 해한 의혹이 이제 네, 있다. 성매매 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네. 추정해 볼 수 있는 글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상도 입으시고 그래서 특정 업체를 지목하면서 거기 가지 마라. 네, 이것도 이미 이제 다 까발려졌고 네. 저희 집 에피 제목이니까. 스파르타 가지 마라. 네. 스파르타. 그래서 막 그 상처를 이제 같이 치유하고 서로 댓글 달아주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네. 뭐. 그래서 그 이제 이동호 씨가 적은 그 스파르타가 네. 이제 그 분당 정자동에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이게 네네. 거기 많습니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많겠죠. 예. 대충 뭐 그냥 간판 걸려 있는 것만 봐도 건물마다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면은 10개 넘죠. 거의 건물 개수가 저는 있으니까. 뭐 그쪽 지역 주민도 아니고 해서 잘 몰랐는데 이것 때문에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그 일대 지역에서는 거의 메카드만요, 거기가. 아, 예, 맞아요. 성남 통틀어 가지고는 분당 특히 정자동 요 동네가 특히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생기려면은 음.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큰 건물들. 네.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공간 룸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고. 음.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이제 구시가지 쪽에는 그걸 좀 만들 수가 없죠. 쉽지 네. 않고. 네. 이제 그런 스타일의 스파르타 같은 스타일의 가게는 입지 조건이 그래야 돼. 그러니까 비슷한 곳은 뭐 수원 인계동 같은데, 뭐 거기도 이제 할 수 있죠. 인계동도 그렇죠. 나름 수원의 메카니까. 그렇죠. 인계동도 그렇죠. 거기랑 이제 뭐 영통 뭐 그런데 그래서 뭐 요즘 트렌드는 그건가 봐요. 호텔식 힐링 세라피.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기사에 나온 걸 보면은 호텔 힐링 세라피라고 해가지고 A 코스는 뭐 50분에 11만 원, B 코스는 80분에 14만 원. 네네. 그 정도만 기사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뒤에 가서 얘기를 다시 할까? 아무튼 뭐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 후보 측은 이와 관련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이동호 씨가 글을 올리긴 했는데 성매매한 건 사실이 아니다.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글을 왜 올리는지 본인 지금까지 알 방법은 없다. 여기서 이제 이거 뭐 여기를 뭐 이런 데를 예. 그러니까 불법 성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예. 다 웃죠. 미친 거라 그러지. 아니 뭐 안 해본 저도 웃기는데. 얘기를 들은 저도 웃겨요. 이거는 이 해명이 너무 웃기는데. 아니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올려서 못다 써먹어 그거를. 게다가 이거 뭐 그 정치 신세계에서도 지적을 한 건데 예. 그냥 안 가봤는데 야 여기 너무 좋았어 이런 게 아니라 예. 야, 여기 너무 족같아 이런 거잖아. 그렇죠. 디테일하게 지금 뭐 시간을 안 지킨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이 뭔가 이렇게 성인의 유흥 같은 거 했다고 허세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런 유흥에 접근할 수 없는 나이일 때 중고딩들이 그럴 수는 있겠지. 허세 부를까. 야, 나는 어른들 가는데 가봤다. 그래서 허세를 부를 수도 있겠지. 근데 이동호 씨 30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만 29이라고 나오니까. 30살 다 돼가지고 그런 걸로 허세 부를 건 아니지 않나? 뭐 제 주변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은 지금이 피크입니다. 동호 씨는. 지금이 한창 갈 때야. 아니, 그러니까 허세 부를 그건 전혀 아니잖아. 허세 부를 때가 아니지. 네. 지금 실전이지. 뭐 그것도 그렇고 설령 정말 그걸로 허세를 부렸다고 칩시다. 허세를 부를 것 같으면은 나 같으면 이렇게 소박하게 났을 것 같은데. 나 가가지고 거기 여자 6명 불러가지고 아주 그냥 내가 말이야 주지 형님이 이러고 왔어 그런 식으로 쓰면 쓰지 뭐 가서 무슨 시간을 안 지켜가지고 뭐 상처받았는데 이딴 소리를 왜 하냐고 대체. 뭔가 평범한 소시민 코스프레? 다른 정치인 아버지를 의식한 6명이 뭐야 저기 한 20명 불렀다 그러겠다 신나 같은. 그냥 룸 빌렸다 그러면 되지. 내가 오늘 가게 통으로 전산했다 그러면서 출장 불렀다고. 출장 불러서 아니 출장 친구들이랑 뭐 그러든지 뭐 그러니까 뭐 이건희처럼 이건희 씨가 옛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뭐 본인 신경까지 알 방법은 없다라고 퉁칠 게 아니라 이게 전혀 지금 어떤 그 논리적인 구조로 짜맞췄으니 서사가 안 나오잖아요. 서사를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동호 씨가 진짜 무슨 정신병자야? 질풍노도의 시기야? 그리고 뭐 본인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동호 씨는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네. 뭐 이렇게 네. 뭐 해명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올리고 있죠. 근데 이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뭐 아니라고 보는데. 법적으로 성매매를 안 했을 수는 있어요. 뭐 그럴 수는 있죠. 예. 유사 성행위만 하고. 유사 성행위까지만 하고. 일단 더러운 소리를 해야 돼? 제가 또 다시 한번 이 스파르타 안마방, 뭐 스파르타 스파 아무튼 여기 관해서는 다시 한번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진짜 슬픈 가족이야. 그러니까 이 후기 글을 올린 시점이 이재명 씨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이라고? 돌아가신 날은 아니고 발인. 발인하고 그렇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발인한 바로 다음 날이라고. 장지에 보내드리고 그 다음 날 이걸 올린 거예요. 이 글도 이제 이 스파르타 안마방에 관한 글이 이날 2개 올라왔는데 아침에 이제 스파르타 안마방 간다는 글이 올라왔었어요. 간다. 갈 거다. 네, 갈 거다. 뭐 그런 글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저녁 때 와가지고 저녁 때 국이라고 예상이 예상이 또 그런 거야.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이제 제 개인적 경험으로 보면은 좀 납득이 많이 안 되는데. 야, 약속을 잘 지키네. 간다 하고서 다녀왔어. 다녀왔어. 내상 입었어. 그렇죠. 그 안에서 맥락이 맞는 거지. 네. 그렇게. 저는 저한테 좀 할머니가 많이 각별해 가지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봐도 조부모 가까운 데 사는 특히 조부모면은 손자들한테 잘해줄 거고. 네. 그러면 손자들도 조부모들 많이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본 바로는 늘 그랬어요. 제 주변에 진짜 어른분들 봐도 뭐 자기 자식들한테는 잘 못했어도 다들 손자 손녀 보시고 하면은 다들 인자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할머니가 저 어릴 때부터 거의 키워주셔가지고 부모님 맞벌이 하시고 하는 바람에 저는 이제 할머니 젖 먹고 자랐다고 해도 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제 계속 한 번씩 생각하고 이제 그러는 정도인데 자기 할머니랑 어떤 관계인지 저는 그게 지금 상상이 안 돼요. 뭐 나쁜 관계야 되게 사이가 안 좋았나 싶기도 하고 이 정도면은 아니면 뭐 아무런 유대감이 없는. 그러니까. 근데 아무런 유대감이 없어도 최소한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경건할 수 있지 않나? 정말 철이 없어서 그런가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참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케이스에 관해서는. 좀 그냥 한심해 보이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런 느낌 없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 그리고 또 굳이 생각나게 또 그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가족 가까운 분들이 네.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이제 장례 이제 준비하고 또 이제 발인해서 이렇게 보통 뭐 장지를 모셔다 드리던 예. 아니면 뭐 화장을 해서 예. 화장한 다음에도 또 이제 그 쟤를 이제 모셔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꽤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피로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냥 쉬고 싶은데 쉬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뭐 젊으니까 또 그 당일 발인하고 나서 집에 와서 푹 자고 다음 날은 피로는 풀렸을 수는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할머니 보내드리고 나가지고 저도 집에 와가지고 하도 이제 마음이 허하니까 사고 싶었던 물건 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던 기억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차원을 생각하면은 얘는 정말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산 것처럼 얘는 정말 하고 싶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샀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걸 샀네. 예. 예. 아무튼 좀 이렇게 이제 전개가 이제 이 성매매로 갑자기 이제 좀 프레임이 살짝 전환됐다고 해야 되나 확장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도박에서 성매매까지 프레임이 확장된 상태에서 이제 눈물겨운 쉴드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역시 열린 공감이다. 예. 불법 도박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공이. 그러니까 무슨 수로 니네가 도대체 무슨 수로 확인할 건데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전문가에 따르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포코고서라는 사이트가 그 온라인 게임 서비스 사이트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열린공감 TV에서. 그러면서 이제 안에서 이제 게임머니를 사고 파는데 그 리니지에서 아이템 사고 파는 거랑 별거로 다를 바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달러가 왔다 갔다 하면 불법이라고. 그렇죠. 일단 그게 불법이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온라인 게임은 원천적으로 거래가 안 됩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제 리니지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유저 간의 거래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고 그 이제 2010년 이후로 이제 그 리니지가 국정감사에 몇 번 불려 나갔어요. NC소프트 사장이 김택진 씨가 그러면서 이제 사행성 문제까지 제기가 됐었어요. 당시에도. 상당했죠 리니지가 네. 사실. 그게 이제 뭐 소문들은 이렇게 소문 같은 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 안에서 유통되는 아이템들이 비싸면은 막 억 단위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리니지는 게임 안에서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끼리 싸울 수가 있고 그래서 상대방 플레이를 죽이면은 아이템을 떨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 아이템을 가져가고. 네, 가져가 버릴 수도 있고 강탈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도박인지 아닌지 진짜 경계가 애매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템 가격이 또 상당하기 때문에 뭐 몇 천만 원에서 네. 억 단위까지 가니까. 사실 그래서 그때 그런 보도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 플레이어들끼리 만나서 주먹질하고 싸우기도 형편도 하고. 많이 뜨고 예. 뭐 조폭도 관련돼 있다 그런 네, 얘기 네, 있었고. 네. 그러니까는 뭐 PC방 알바하는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은 낮 시간 이런 때는 대부분 그런 형님들이 쭈루룩 앉아가지고 그 리니지 하고 있었다. 뭐 이제 리니지 같은 경우는 그 길드가 게임 안에 있는 성을 모아가지고 성을 먹을 수가 있는데 성을 먹으면은 매주 단위로 이제 세금이 들어오죠. 네, 공송전을 하는데 그 공송전 텀 동안에 세금을 거둘 수가 있어가지고 그 세금으로 받은 게임상의 이제 돈 아데나를 현금으로 바꾸면은 그게 이제 뭐 한때는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 성 먹은 길드의 이제 그 길드 마스터는 거의 중소기업 사장급이다. 수입이 뭐 그런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 그런저런 얘기들이 나와서 NC소프트가 조치를 취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은 유저 간 거래를 거의 다 막아놨고 뭐 경매장에 올려서 파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비싼 아이템들은 다 NC에 직접 돈을 내고 사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 죽여도 더 이상 아이템을 안 떨고요. 이제는 아이템 떨구는 거 없어버렸어.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철저하게 막아가지고 지금은 리니지로 돈 버는 그런 시스템은 전혀 없어요. 돈을 쓰기만 하지 돈을 벌 수는 없는 구조예요. 지금 리니지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열린공감에서 얘기하는 이 리니지 같은 그런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그거는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포코고수 사이트가 자체가 온라인 도박 서비스 사이트라고 조선일보가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명시를 했고 조선일보가 명시를 했고 실제로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그 게임은 그 사이트에서 게임을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동호가 어느 사이트에 가서 게임을 했는지는 당신은 알 수가 없어. 뭐 몇몇 그 추정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게임머니를 팔았기 때문에. 예. 무슨 그 게임머니 팔 때 무슨
그 사이트의 게임 머니라고 얘기를 했을 테니까 어디 갔는지는 알 수는 있죠. 그렇구나. 그거를 취재를 못 하겠죠, 얘네들은. 네.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이동호가 그 저기 홀덤 플레이어로 나서려고 한 거 아니냐, 커리어를 쌓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임요한도 홀덤 플레이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 실제로 그 국제 대회가 있어요. 국제 대회까지 열릴 정도로. 네네. 그래서 임요한 씨나 뭐 홍진호 씨는 실제 출전을 해서 뭐 입상도 했고, 뭐 저기 스타크래프트 게임들 중에 성공한 케이스도 몇 명 있고, 외국 선수 중에 베르트랑, 베레트랑, 베르트랑이랑 또 누구야 그 저기. 기욤 패트리도 잠깐 했다가 기욤 패트리는 관뒀나 그렇고 뭐 우리나라 선수 중에는 최인규라고 아십니까? 네네네. 최인규 씨도 지금 그 저기 다 접고 지금 그 홀덤 플레이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홀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조금씩 그 스포츠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째 정치 신세계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홀덤이 왜 이제 그런 홀덤이 왜 도박이 안 되냐면은 그 플레이들이 직접 돈을 걸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승 상금을 따도 플레이어가 직접 자기가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플레이어들은 에이전시에 속해 있고 에이전시에서 이제 뭐 연봉이나 월급 받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해요. 물론 이제 대회 나가서 우승을 하면은 성과급을 얼마만큼 더 받는데 상금을 플레이어가 혼자 다 먹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도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도박이 아니게 되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스포츠로도 홀덤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대회 열어가지고 참가비 얼마씩 내고 안에서는 그냥 칩으로만 이제 게임하고 그래서 우승자 나오면 이제 참가비 얼마 몰아가지고 몰빵해서 주고 그 정도는 이제 사실 뭐 도박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근데 홀덤 플레이어로 만약에 준비를 하려고 했으면 온라인 도박해서 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카드 게임이잖아요. 카드 게임이면 표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하는 거라고. 그럼 상대방이 직접 눈앞에 있는 상대방의 얼굴, 뭐 표정 같은 거, 말투 같은 걸 다 읽으면서 이 심리전을 벌이는 게 카드 게임 아닙니까?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걸 못 해요. 온라인은 패만 보고 하는 거잖아. 네네. 그 홀덤 플레이어로 커리어를 쌓겠다고 온라인 도박을 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완전히 리그가 다른 리그네. 그렇죠. 예. 그래서 하우스 뛰셨잖아. 제가 무슨 하우스를 아니 이동호가 건대도 가고 왕십리도 가고 온오프를 아니 그러니까 그 실제로 홀덤 플레이어로 나서려고 하면은 온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프만 열심히 만약 오프만 열심히 다녔으면 오히려 이 주장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온에서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별로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게 상황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이게. 그 우리 같이 공부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떠들어야 되는데 일단 그냥 어떻게든 실드 쳐보자 이러고서 그냥 달려드니까. 그리고 이제 이 합법 도박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 보면 파워볼 게임 가지고도 합법 도박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까 그 10만 원. 네네. 근데 파워볼 게임은 그냥 일반적인 파워볼 게임은 하루에 10만 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최대한 수준 게 10만 원인데. 뭐 이동호 씨는 파워볼 게임으로 뭐 500만 원도 잃었다고 그러는데 500만 원 잃으려면 하루에 10만 원씩 하면 50일 동안 쭉 해야 되는 얘기야.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리고 스파르타 가려면은 뭐 한 14만 원 필요한데 기본으로 못 가. 이 돈으로. 자, 이어서 이제 현근택이 참 또 처절하죠 지금. 진짜 입감 관련해 가지고 완전 뭐 인생 갈아놓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보기엔 아마 불법이나 유법일 것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젊으신 분이고 이러다 보니 이게 뭐 예를 들어 불법 사이트고 하는 행동 자체가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했을 거라 뭐 그렇게 얘기를. 그런 사람 이거 처벌받는지 모르는 게 말이 되나? 이거는 그거랑 똑같죠. 무단횡단을 하는데 처벌받을 줄 몰랐다는 거랑 똑같이. 그렇죠. 알죠.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뭐 초등학생이면 모르겠어요. 초등학생이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중학생만 돼도 압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짤짤이하다 걸려도 주워 터지는데. 맞아. 짤짤이하다. 맞다.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합시다. 현근택 씨. 그래서 온라인 포커 게임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온라인 포커 게임은 불법입니다. 지금 수사해야 될 거는 도박장 하우스를 가냐 이거를 수사를 해야죠. 홀덤 반지. 게다가 그 뭐
김찬식 씨가 이제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 따르면 응? 이동호 씨가 동호가 건대에 있는 예. 하우스 갔다가 불법 단속 일시 단속에 걸렸는데 그 하우스에 있던 사람이 통째로 다 훈방 조치 예. 됐었다는 네네.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철저히 수사를 해야죠. 그렇죠. 온라인 포커 게임이 불법인지 아닌지 불법이야 그냥. 그렇죠. 그냥 불법입니다. 한 예. 게임 같은 데서 서비스하는 포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도 홀덤도 서비스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한 게임에서는 게임 면허를 유저 간에 사고 팔 필요가 없어요 일단. 네. 그리고 사고 팔더라도 목돈이 안 돼요. 막 몇백억,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돈 몇백억, 몇천 원이, 몇백억, 뭐, 이렇게 몇백억이 뭐 몇천 원 이런 식으로 팔리니까 누가 거래하겠어요? 환율이 안 되는구나. 네. 그 이제 한 게임 같은 데서는 게임 머니를 어떤 식으로 충전을 하냐면은 게임 머니만 돈으로 충전시켜 주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아바타 같은 걸 사면은 게임 머니도 끼워서 주는데 뭐 한 5천 원어치 아바타를 사면은 뭐 한 게임 머니 한 100억 이런 식으로 주니까 실제로는 이제 뭐 그 게임 머니 가지고 개인 간에 거래할 일이 없다고 보면 되죠. 인플레가 심하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뭐 하나만한 얘기예요. 실드도 별로 안 되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 양반이 무슨 저기 변호사인데 딴 사람들 율사인데 뭐 아주 법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뭐 그다음에 이제 후기는 썼지만 성매매는 안 했다. 네. 후기를 남겼다고 해서 반드시 갔느냐? 그 부분도 있는 거다. 친구들한테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난데. 제가 보기엔 업소에 갔다는 것도 불분명한 것 같다. 갔다고 해서 그런 행위를 했는지도 불분명하다. 아니 후기 글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걸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어떡해. 후기 글을 했다고 자기가 지금 얘기를 적었는데. 현재까지는 지지율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아니, 뭐 없을 것 같다. 여론조사 안 해봤나 보지 뭐 이 말할 때. 그렇죠. 뭐 바로 오늘이 이틀째인데요. 뭐. 다음 주 돼 봐야지 알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이제 이런 걸로 허세 부릴 나이는 한참 지났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바로 지금이에요. 필드 딜라이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아.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뭐 그런 거 돈 내고 왜 하냐 그런 생각이 강했던 사람이라서. 저도 뭐 개인의 그런 것도 저는 성매매에 관해서도 그냥 뭐 네가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런 주의가 한데 기본적으로 저 개인한테는 제 스스로한테 적용시키는 거는 그냥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남들 부르는 걸 되게 잘 못해요. 사람 부르는 거. 그래서 식당 가서 서빙 받는 것도 좀 막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저기 뭐 좀 빡센 데 가면 막 무릎 꿇고 서비스하는 그런 일식집도 있고 보면은 예. 좀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서버들이 그 웨이터들이 되게 빡세게 서빙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저는 좀 불편하거든요, 사실. 남들이 제 시중 들어주는 걸 되게 좀 불편해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그런 점에서도 저는 뭐 돈 내고 하는 거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남 모르는 사람이 제 몸 만지는 거 저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도 한 번도 안 받아봤고 목욕탕 가서 뭐 세신사한테 맡은 것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것도. 네네. 그것도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뭐 좀 TMI네. 아무튼 그런데 뭐 참 그렇습니다. 이게 뭐 쉴드가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억지를 써가지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도 참 이걸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감은 딱 있으시니까 네. 평소에 잘 모르시던 분들도 이게 뭔가 말이 안 될 것 같다. 감이 오니까는 바로 공부해 버리시잖아. 공부해가지고 눈 썩었다고 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예, 혼자 썩지 않겠다 이러면서 막 다 올리고. 아무튼 현근택도 이렇게 TV 나와서 지금 개망신을 당하고 있고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 허재은 씨 같은데. 이분 대단하시죠. 맹활약 중이신데요. 네. 하여튼 이분이 참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 한겨레 기자고 지금은 이제 열린공감의 일원으로서 네. 열린공감 TV 일원으로 네. 활약을 하고 계신데 이번 주제가 자기랑 잘 맞나 이렇게
대활약을 펼치고 계시더라고요. 마사지샵 간다고 다 성매매하는 건 아니다. 예. 이제 이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간다. 예, 나도 가는데 뭐 두 달에 한 번씩 간다. 네, 미혼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근데 이게 솔직히 이거부터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 허지원 씨 주장대로 마사지샵 갔는데 자기는 성매매하러 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 미혼 기혼 상관이 없잖아. 그렇죠. 상관없죠. 아니 같이 가도 돼 부부가. 그렇죠. 그리고 마사지샵 실제로 저기 막 학생들도 갑니다. 공부하다가 이렇게 어깨 뭉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동호 같은 경우는 그 마사지가 전문 용어가 이제 등장을 했죠. 건전 마사지라고. 네. 속칭 그 건마라고 합니다. 건마. 네네. 건마 간다고. 네. 저도 그거 지인한테 처음 듣고 엄청 비웃어줬는데 어디가 건전하냐 그게 물어보니까 아이 그냥 그거 건전하다고 거기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 안 해? 그러니까 한대요. 하는데 어떻게 건전이냐고 제가 엄청 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말할 때 건전하다, 건전 마사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것도 물어봤다니까. 아 뭐 너무 더럽다. 예, 그래서 어쨌든 다 돼요. 건전할 수가 없는 곳인데 어쨌든 뭐 컨셉이 건전이라서 그래서 건마인 것 같아. 예, 뭐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컨셉도 아니고 그냥 대외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 건전한 업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건전 마사지라고 얘기를 했겠지. 근데 그게 이제 업계 용어로 자리 잡으면서 예. 그 역설적인 표현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그쪽도 뭔가 마케팅 이런 게 치열합니다. 유행을 선도하기 위한 애들이 있어. 그게. 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예전부터 그 성매매 업소들이 이렇게 성매매 업소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명칭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예전에 아마 그렇겠죠. 예전에 그 뭐야 방석집 아세요? 방석집? 아, 예. 방석집 같은 경우도 거기 술 팔고 이제 성매매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술집이었잖아요. 네. 그걸 방석집이라고 부르면 저는 방석집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 방석집이 그런 데라는 거 알게 된 게 대학교 들어가고 난 이후였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방석집 어른들이 그러는데 뭐 뭔 소린가 그러고 이제 그 어감만 봐서는 전혀 이게 뭐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건전 마사지도 그런 식으로 유통된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무튼 근데 뭐 허지현 씨가 자기도 마사지샵 자주 가는데 자기는 그냥 안마만 받고 온다 그 얘기를 하는데 왜 미혼이라는 거를 강조를 하냐고. 미혼 그 안마만 받고 올 거면 미혼이거나 기혼이거나 상관이 없다니까. 그럼요. 남녀 노소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노소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 운동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수험생들도 이렇게 공부하다가 어깨 뭉치고 그래가지고 힘들면 갈 수 있어요. 뭐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러면서 갑자기 머리채 잡고 한 명 데리고 오는데 엄하게 이준석 대표가 다녀간 곳이다. 네, 자기가 자주 가는 곳이 내가 그렇다고. 가는 곳이 네. 그 증거로 가게에 이준석 대표 사인이 걸려 있다. 네. 근데 이제 이 다음 말이 좀 골 때렸죠. 그곳에서 은밀하게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가게도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뭐 해당 샵에서 자기한테도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고 어쩌면 이준석 대표에게도 그렇게 아니 왜 아무 관계도 없는 이준석을 갑자기 왜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확 끌고 들어오냐고 진짜로.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저는 늘 마사지만 받고 나옵니다. 네.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을 느낍니다. 낯선 사람과 그런 곳에서 관계를 갖는 거 잘 못합니다. 네. 예, 뭐 알아서 하시고요. 뭐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남자니까 무조건 뭐 마사지샵 가면은 유사성행위를 하고 올 거라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네, 뭐 그런 편견은 버릴 수 있는데.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드물게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성행위랑 관계없이 마사지만 하는 마사지 샵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데는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저도 그 스파르타가 궁금해가지고 네.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니까 네.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간결하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뭐 마사지도 네. 이제 건전 중에서도 초건전, 그냥 건전, 뭐 하드코어 건전 막 이런 게 있대요. 네.
그러니까 초건전은 그냥 막 이쁜 사람이 와서 정말 딱 마사지만 딱 해주고 끝나는 그런 식의. 근데 이제 조금씩 단계가 올라가면은 점점 그 성행위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제 가까워지는데 그 기준을 이 사람은 거기로 두더라고. 네. 10만 원. 네. 기본 요금이 10만 원이 넘어가면은 무조건 다 건전 아니다. 뭐 10만 원 미치라 그래도 제 관점에서는 어떠냐면은 이쁜 사람이 들어와서 안마만 해주고 간다. 이것도 건전 아니에요. 왜냐면은 마사지라는 거는 완력을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마사지 하는 사람은. 힘 많이 써요. 네. 이쁜 사람 데려와 쓸 일이 아니에요. 그 뭐 저는 이제 뭐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 제 형이 의사라 가지고 또 정형외과 의사라 가지고 병원 가보면 이제 물리치료하더라고 좀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가면은 좀 친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들 남자고 여자고 팔뚝이 장난이 아니죠. 네, 남자고 여자고 그분들. 보면은 팔씨름하면 제가 다 져요. 전완근이라고 네. 해야 되나? 그 팔꿈치 밑에 네. 이 팔뚝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분들. 저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놀아가지고 지금 뚱땡이가 돼버렸지만 저도 나름 노가다 근육이 있었던 사람인데 팔씨름하면 다 져요. 완력이 상대가 안 돼. 여자한테도 상대가 안 돼. 근데 이제 그런 데는 뭐냐면은 사실 그 마사지 해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맹인한 마사들 많이 고용하잖아요, 예. 실제로. 서비스 해주시는 분이 또 따로 있거든. 예. 그러니까 그 뭐 예쁜 여자 들어온다 그러면은 안마만 해준다 그래도 제가 보기엔 건전하지 않다는 거지. 성적 취향의 문제지 예. 그거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불법 안에서도 이제 그레이드를 나누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돈이 힌트가 되는데 그게 한 10만 원 정도다. 예. 예. 이 10만 원 제가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어쨌든 그 이준석 머리를 잡아와 가지고 예. 마치 이준석이랑 나랑 이상한 데 가는데 이준석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겁나 건전하게 마사지만 받고 나온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저는 이준석 빡칠 수밖에 없지 이러면은. 진짜 빡치죠. 네. 그래서 이제 빡쳐가지고 반박글을 썼습니다 또 페이스북에. 정말 빡친 게 느껴지는 게 예. 글이 통으로 한 문장이야 연락이 긴데. 그리고 사진 딱 예. 일단 사인이 예. 유명 알려진 분들이 다 있어. 유명인들이 있죠. 뭐 네. 제시 이 양반 그 저기 힙합 하시는 분이죠. 예, 래퍼. 여자분이시죠. 네. 전현무 씨. 그다음에 조세호 씨. 예. 그러니까 여자도 오고 남자도 오고 네. 다 오는. 예. 그러면서 사인까지 남기고 갈 수 있는. 예. 어? 이런 가게를 이거는 그냥 합법 가게죠. 합법 네. 가게. 이런 가게를 퇴폐 없어라도 되느냐 묘사하는 거기서 아슬아슬함을 왜 느끼는 거야 도대체. 허재현은. 네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허지현 씨가 이 샵만 같이 다녔다고 치면 그러니까 허지현 씨가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비틀어가지고 자기는 다른 코리안 마사지 샵도 갔는데 코리안 마사지 샵 간 경험을 이준석 씨가 간 마사지 샵이랑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억이 섞였을 수도 있고 기억이 섞였을 수도 있고 예. 뭐 섞은 것 같아요. 그죠? 기억을 섞인 게 아니라 네. 섞은 것 같아. 그리고 어떤 분이 그 이제 이준석이 이걸 올렸으니까 네. 찾아보셨나 봐. 저도 찾아봤어요 이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가격이 네. 타이 마사지 60분에 3만 원. 8만 원인가? 하여튼 예. 네. 그러니까 완벽한 합법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 가격까지. 10만 원 미치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보면은 지금도 있나 모르겠다. 스포츠 마사지 있잖아요. 네네. 스포츠 마사지 이런 데도 사실 그 힘을 많이 쓰니까 1시간 이상 진짜 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본 1시간 하고서 그게 가격이 뭐 옛날 가격이긴 한데 그게 한 4, 5만 원 정도였던 것 네네. 같아요. 좀 비싼 곳이 이제 1시간 좀 더 하고 8만 원 정도? 네네. 네. 근데 어차피 학생들은 가기 힘드니까 그 돈을. 뭐 그렇죠. 운동 선수로 돼야지 이제 몸 관리하면서 갈 수 네. 있겠지. 그래서 나중에 돈 생기면은 받아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발 마사지 이런 게 이제 뭐 한 3만 원 이런 거 하고. 그런 데는 진짜 언제든지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동호가 간 곳은 도저히 그런 식으로 해석이 안 되는 곳이야. 자 이제 근데 이제 허재현의 저런 그 이거를 가지고 또 이제 사람들이 물타기를 시도를 했어요.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러면서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게시판에 그런 글들이 올라오더라고. 이 스파르타
안마방이 이제 올린 홍보지를 보면은 그냥 이제 뭐 요금표만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근데 A 코스는 뭐 10만 원, B 코스는 15만 원 이렇게만 올라온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건전 마사지라고 그 홍보 그 웹잡으로 올려놓고 바로 여기 그냥 건전한 데인데 지금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짓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호도하는 글들을 올리고 했는데 얘네들 홍보 웹잡보가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은 건전한 버전, 그 다음에 조금 디테일한 버전. 그 제가 이제 그 톡방에 책방에도 올려놨지만 그 디테일한 버전 이제 찌라시의 내용을 이제 올려놨는데 참 읽기가 참 못하지만 읽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하도 저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대니까 킵에 뜨려면은 정보를 알아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A 코스 마사지 30분 플러스 힐링 S 11만 원. 힐링 S가 뭐겠습니까? 힐링 서비스. 와시네. 그다음에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힐링 서비스가 뭐겠냐고. 전문 용어로 이제 서비스입니다. B 코스 마사지 60분 전립선 포함. 힐링 S에서 주간 13만 원, 야간 14만 원. 그다음에 C 코스 DT 20분. DT가 뭔지 아세요? 이거 모르겠다. 연락이 찾았어요. 저도 이거 몰라가지고. DT는 데이트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쪽 업계 영어로 보면 성행위를 연애라고 하죠. 그렇죠. 연애를 영어로 바꾸면 데이트가 되겠죠. DT 20분, 마사지 60분, HP 20분. HP는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핸드플레이입니다. 이게 17만 원이에요. 이제 감이 잡히네요. 네. C 코스 감 잡혔습니다. 그다음에 D 코스는 DT 코스 20분, 마사지 60분, DT 코스 또 20분 해서 19만 원. 그러니까 C 코스하고 D 코스는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C 코스하고 D 코스는 사정을 두 번 한다는 이야기예요. A 코스하고 B 코스는 사정을 한 번씩 한다는 얘기야. 이게 그 스파르타 안마방의 서비스 내용입니다. 이거 검색하면서 이제 또 하나 찾았는데 차라리 쉴드를 치려면은 스파르타라는 상호명이 나왔으니까 스파르타를 가지고 쉴드를 칠 거면은 이 분당 정자동에 올인 스파르타 독서실이 있습니다. 동호가 거기를 다 했다고 하시든지 독서실 가서 명상하고 갔다고 하든지 스파르타 독서실 가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온 A 코스 50분에 9만 원, B 코스 80분에 14만 원 이게 이제 그 외부용 자료라는 거죠. 내가 너무 때가 타서 그런가? 이것도 나는 그렇게 안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일단 거기는 서비스 내역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자세히 안 나와 있긴 그러니까 하죠.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 그것만 봐도 요금이 이만큼이면 어떤 식으로 될까라는 걸 알겠지. 하지만은 우리같이 몰랐던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안마를 어떻게 좀 잘해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이딴 것까지 알아가지고 참 이재명 지지자랑 싸워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참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권인숙 양보다 TV 나와가지고 이제 진중권이 물어봤죠. 이 건에 관해서. 그랬더니만은 하는 얘기가 뭐 그런 식의 발언은 저희가 많이 경험해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또 평범하기도 하다. 그러면서 뭐 이제 뭐 이게 이제 20대의 어떤 20대 남자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권인숙 씨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 20대 남자들의. 이거는 일반화 쉽게 시키면 안 됩니다, 일단. 왜냐하면 봅시다. 지금 아까 코스 쭉 말씀드렸지만 10만 원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20대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취업 아닙니까, 지금. 뭐 이재명도 뽑하면 20대들 뭐 알바로 허덕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20대들이 대부분이라고 지금 가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정치운동을 선거유세를 해왔는데 그런 20대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안마방을 다녀요. 말이 안 되잖아. 이 유흥 즐기는 애들은 20대 중에 그런 애들 있겠지. 물론 있지만은 걔들은 나름대로 그 그룹 안에서 좀 나가는 애들이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뭐 안타깝지만 평범하다고 이렇게 일반화 시켜버리면 일단 안 되고 만약에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20대 전역이라고 쳐도 드러난 건 이동호 씨 개인 아닙니까? 그럼 이동호 씨 개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걸 전체 문제로 퉁쳐버리는 거는 저게 잘못된 얘기죠. 권인숙 씨는 그러면은 옛날에 그 뭐 선고문 나오고 했을 때 그냥 그 뭐 경찰 전체의 문제다 그러고 퉁치고 넘어갔어요 그냥. 아니잖아. 범죄였잖아 그거. 범죄라 가지고 그 사람 고소하고 끝까지 싸웠을 거 아니야. 싸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해도 개인의 잘못은 남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면은 1차적으로 개인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와서 참 이게 뭐 저기 이동호 씨만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안타깝다.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는 역으로 이동호 씨 실드를 치려고 일반의 문제를 끌어들여 덮으려고 한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도 다 해. 예.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실제로 남들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전수조사 해봤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예. 이거 그냥 그 뭐 이재명 캠프 얼마 전에 그 젊은 애들 불러다 남혐유형 뭐 안 돼 그런 소리 했잖아. 근데 권인숙 씨가 남혐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 남용한 거죠. 네. 예. 실제로 남용이 생길 만하죠. 뭐 이제 뭐 일정 부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그 남혐적 요소를 끌어와 가지고 겨우 이동호 씨 하나 살리는데 그걸 쓴다는 게 참 비참합니다. 비참해. 맞아요. 예. 그리고 이 관련해서 검색해 보니까 그 20대들 지금 20대 남자애들 빡쳐가지고 남혐한다고. 안 그래도 그쪽에서 지지율 별로 안 나오는데 얼마나 더 깎아 먹으려고 이러는지 참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선수는요. 다음 선수는 오랜만에 이제 여기도 이제 큰 소리 쳤죠. 이제 김남국 씨랑 또 따지고 보면 이것도 이제 허재현이랑 합작이라고 볼 수 있죠. 김남국이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또 이제 헛소리를 했습니다. 연령공감 TV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강남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 기사의 제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 승객이 누구냐면은 그 윤석열 캠프에 전직 검사였던 주진우 기자 주진우 말고 전직 검사 주진우라고 있습니다. 네, 그 양반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했는데 이 주진우 씨는 그 전직 검사 주진우 씨는 이런 말을 한 적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데 아무튼. 네. 강남에서 택시 기사가 손님을 한 명 태웠는데 그 손님이 윤석열 후보 캠프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윤 후보자가 배우자에 관해서 이제 오늘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아들 문제를 터뜨려서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는 전화 통화를 했다. 그걸 이제 택시 기사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터진 시기를 보면은 김건희 사건이 이제 일파만파 터지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황급히 덮기 위해 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카더라고 열공이 카더라를 한 거를 김남국이 받아가지고 다시 또 카더라로 푼 거죠, 말하자면은. 네네. 그리고 이게 설령 기획된 폭로였다 칩시다. 그렇다고 사실이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데 도대체. 그러니까 기획된 폭로가 가짜였다고 그러면 저는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그렇죠. 지금 일단 시인도 했잖아, 바로. 예, 시인도 했고. 네. 성매매는 시인 안 했죠. 성매매는 시인하지 않았고요. 네. 예. 하지만은 글 쓴 것까지 시인을 했잖아. 예, 글 쓴 거. 그럼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사람들이 판단할 아니 일이에요. 그것도 일단 시인한 것 같아. 마사지는 받은 거야. 그건 허재현의 주장이고. 아니 그래요? 네. 캠프 측에서도 마사지 받았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아닌가? 헷갈리네요. 예. 캠프에서는 그냥 성매매 안 했다고 얘기한 그냥 걸로, 그렇게만. 예,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아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 주장은 따지고 보면은 전체 유권자들을 향해서 이제 말한 거라기보다는 이재명 지지층도 이탈 막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타겟팅이 딱 되죠. 다스베이더나 뭐 열린공감 TV의 네. 시청자들을 위한. 네. 네. 그런 딱 그 사람들을 위한 멘트죠. 뭐 그 관련해서 보면 이재명 캠프 쪽에 후원금 들어온 게 제일 많이 지금 반환 요청이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게요. 네.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뭐 기사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후원금이 그 반환 요청이 들어온다는 거는 일단 처음이에요. 뭐 근데 자잘하게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있었긴 있었을 텐데 몇백 건, 250 몇 건인가? 네네, 그 정도 된다고 하죠. 지금 이재명의 경우가. 네. 이제 허재현은 또 이 건 관련해 가지고 무슨 국정원이 정보 지고 있다가 남긴 거 아니냐 그런 소리 하고 있고. 야, 진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 왜 이재명 죽이려고 정보를 넘깁니까? 그러니까 박지원이라서 네. 국정원장이? 아니 그리고 좀 해외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정원은. 네네, 그렇죠. 공룡무 다 접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포장되고서 뭐 불법적으로 뭐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나 싶은데 뭐 간첩 잘 잡고 있잖아요. 뭐 그것도 뭐 충북 간첩단 잡았잖아. 예. 만약에 공작하려고 했으면 충북 간첩단으로 공작을 하면 하겠지. 그렇죠. 클리셰죠, 클리셰.
클릿에 이게 독재 정부 때는 어느 정도 먹힐 수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정부도 아닌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자 이제 관련해 가지고 국힘 미디어 법률단이 이제 이거 지금 공작이라고 하니까 김남국 지금 이제 고발할 거라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이걸로 이제 엮어가지고 고발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 폭로가 나왔어요. 어제. 네, 어제. TV조선 단독으로 이재명이 이제 올해 7월까지 도박했다고 이제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TV조선에서 이제 추가 폭로 나온 게 12월 8일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백 판의 게임을 지금 그 기사에 나온 걸로는 오전에만 400판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 판이 빨리 돌아가나? 근데 이제 접속 아이디를 4개를 굴렸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오전이면은 야 너 회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요. 일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같이 게임했다는 유저의 인터뷰도 소개가 됐는데 뭐 친구들 소개로 포커를 치러 갔는데 그때 이재명 아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디가 워낙 좀 특이해서 아이디가 이제 INPC예요. 물고기. 네, INPC, A, B, C, D 요 4개 아이디를 썼다고 합니다. 4개 아이디를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몇 번 쳐봤는데 많게는 한 몇백만 원까지 강하게 배팅하고 프로 포커 도박꾼 같은 느낌이 강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INPC, A, B, C, D를 어떻게 이제 이재명 그 이동호 씨로 특정한 근거가 뭔가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 기사를 사실로 가정하면은 그냥 뭐 19년에서 20년에 걸쳐 그러니까 올해 7월까지 네. 하고 말았다는 그 얘기는 또 틀리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올해 7월까지 했다는 것도 사실 그 조선일보의 보도 기사를 거의 받아서 그렇죠. 특정한 거기 때문에 네. 예, 진정성이 없다고 봐야 되죠. 계속 지금 이제 그 이재명 해명이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폭로하고 그런 이제 양상으로 갈 것 같긴 해요. 네네. 아마 녹음하고 또 집에 가면 그 사이에 또 다른 게 나왔을지도 몰라. 그렇죠. 또 뭐가 또 새로 나올지도. 네. 아무튼 이 더러운 내용을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을 참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2년차 됐잖아요. 예, 어느새 2년이 우리가 2019년 5월부터 시작했나요? 20년이죠, 20년. 20년? 작년 2020년 5월. 네, 작년 5월에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인 선거 국면은 아니었고 총선이 막 끝난 시점이었죠. 네, 그 단지 이제 재난지원금 가지고 기재부 하도 까대니까 그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시작한 건데 뭐 그때랑 비교해서 뭐가 제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까? 방송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일단 기정님이 사라진 거. 기정님이 사라져서 경제라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전문성은 좀 떨어졌다. 네. 예. 이게 좀 이제 아쉬운 개인적으로도 좀 아쉽기도 하고 네.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쉬워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는 같은 경우는 그 방역 때문에 중간에는 이제 각자 그 개인 집에서 녹음을 해서 올리기도 했었고, 네네. 예. 그게 또 위기라고 하면 위기였었죠. 뭐 저는 별로 위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애초에 이걸 업으로 시작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네, 그렇죠. 다만 좀 아쉽기는 해요. 그때가 조회수가 굉장히 낮았어. 어쩔 수 없죠, 뭐 그거. 네. 공들인 만큼 보답받는 법이니까. 네. 뭐 그러면은 뭐 보람 있었던 순간 있었어요? 보람은 그냥 이렇게 댓글 달리고, 음. 예. 댓글 달릴 때가 가장 보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응원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 하면은 좀 힘이 나죠. 그렇죠. 확실히 힘이 납니다. 뭐 댓글밖에 없죠. 역시나 예. 별로 관심 받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저도 방송을 하게 돼가지고 저는 원래 이제 게시판에 그 PC 통신 시절에 채팅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그 전에 제가 하고 싶던 게 햄이었어요. 무선 통신. 아, 네네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랑 그렇죠. 이야기하면 어떨까 그런 이제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햄을 할 여건이 안 됐는데 PC 통신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채팅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채팅을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그 2000년대 넘어가가지고 세이클럽 같은 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같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시 음악 방송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뭐 그런
그거에 어떤 저는 좀 연장선상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방송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요즘 채팅 안 하잖아요. 거의 채팅 잘 안 하잖아요. 밴드 채팅 같은 데서 하긴 하지만은 뭐 뚜렷하게 게시판에 글 올리고 있는 게시판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하고 이제 뭐 사람들한테 제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뭐 트위터 정도인데 트위터도 어떻게 보면 채팅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연장으로 이제 방송을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해보자. 게시판에 글 남기는 것처럼 해보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방송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뭐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내년 3월이겠죠? 대선 끝날 일단 때까지. 대선까지. 그 뒤에도 또 그 뒤에 상황이 좋아서 줘봤으면 좋겠다. 저는 제 생각은 그냥 막연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후보 만약 정말로 이제 기적적으로 후보 교체돼가지고 정권 연장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 우리는 더 이상.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민주당 내에서 계속 싸워야 될 테니까 누가 대통령이 됐든지 상관없이. 네. 그러면 그 싸움을 위해서라도 계속 또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아마 대선이고 그다음 생각해 보면은 그다음 총선이까지가 아마 되겠죠. 지방선거. 지방선거는 이제 바로 지나가는 거죠. 네. 대선 끝나고 바로 3개월 뒤에 네. 지방선거니까 이제 총선은 2020년이었으니까 2024년. 그때까지 하면 우리도 좀 뭔가 좀 레벨업이 돼야 될 텐데 레벨업이 돼가지고 좀 지금보다는 덩치가 커져야 될 텐데 모르겠다. 예. 뇌가 좀 더 커져야죠. 뇌 주름이 좀 이렇게 빡빡하게. 네, 아무튼 횟수로 2년 동안 이제 쭉 들어주셔가지고 뭐 작년 연말에 우리 인사 제대로 못했잖아. 네, 맞아요. 개인 네네. 방송한다고 개인으로 그 집에서 녹음한다고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2년 동안 들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관심 보여주시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올해 마지막 녹음은 31일 하지만은 이제 그건 업로드가 이제 내년에 될 테니까 이게 이제 올해 저희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하시죠. 아, 네. 네, 2021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날씨가 이제 오늘 아침에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위에 몸 관리 잘 하시고 방역에도 늘 신경 쓰시는 청취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길거리에서도 또 뵐 거고 뭐 또 온라인에서 늘 뵐 거니까 뭐 길게 인사드릴 필요는 없겠고 아무튼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새해에 뵙겠습니다. 네, 새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